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할 때 내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한 번도 가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는 가격 결정을 철저히 본능적으로 그리고 막연한 경험에 의존해서 해왔습니다. 과연 경쟁사는 어떻게 가격을 결정했는지, 원가는 얼마 정도가 들었는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은 5에서 10%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지, 이런 주먹구구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고도 항상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팔면서 팔수록 손해가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확 질러서 높게 가격을 설정하자니 왠지 좀 안 팔릴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그에 져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가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및 드라마 컨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최초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한 다음에 유료 회원으로 전환되면서 사용기기 숫자에 따라서 현재 월 9,500원 정도부터 최대 월 14,5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플랫폼 수수료율을 판매가의 몇 프로 정도로 책정할지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또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는 가치에 따라 가성비를 따지면서 신중하게 구매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이 낳은 초인류 경영학자이자 특히 가격 결정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헤르만 지모는 그에 져서 프라이싱에서 절대로 당신이 가격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격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은 가격 결정, 즉 프라이싱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힙니다. 티켓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프라이싱을 결정하고 티켓 판매율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영업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서 이 런던 올림픽 케이스는 프라이싱을 단순한 판매 전략 차원에서 벗어나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까지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런던 올림픽 티켓 가격은 가장 낮은 기본 가격이 20.12파운드, 그리고 가장 비싼 티켓은 2,012파운드로 정했었는데요. 이는 런던 올림픽을 상징하는 2010이라는 숫자를 전략적으로 가격표에 등장시킨 것이며, 가격표만 보더라도 런던 올림픽과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나이만큼 지불하기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도 그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나이만큼만 티켓을 지불하면 되게 해주고, 예를 들면 6세 아이에게는 6파운드, 10세 아이에게는 10파운드, 16세 아이에게는 16파운드만 내면 되도록 가격을 설정해 두었다는 것이죠. 이 가격 설정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으면서 언론에게도 수천 번 넘게 언급되는 아주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여왕과 총리까지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이 가격 결정 방식을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 결정에 의해서
마케팅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거뒀고 올림픽이 공정하다 라는 인식과 함께 영국의 복지의식까지 메시지로 담아 있었다고 평가받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런던 올림픽의 티켓 가격 결정에 있어서 할인 정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 기간 내내 이 원칙은 철저히 고수되었고 티켓이 팔리지 않는 경기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경기와 경기의 티켓은 그 가격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할인뿐만 아니라 끼워 팔기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종목 티켓을 사면 비인기 종목 티켓을 끼워주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이 이전 올림픽들에서는 만연했지만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티켓 판매를 일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올림픽을 접근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런던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권 구매와 올림픽 경기 티켓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허용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분석 포인트는 티켓 판매율의 99%를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는 점이죠. 그만큼 사전에 체계적인 마케팅과 가격 결정 전략을 통해서 온라인 주문만으로 티켓 판매를 완료를 했고 이를 통해서 대대적인 참여와 흥행을 이끌어냈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런던 올림픽 개최 이전 타겟으로 삼았던 판매 수익 목표는 3억 7,600만 파운드, 약 7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이런 좋은 전략을 통해서 프라이싱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짠 결과 당초 목표의 175%가 넘는 6억 6천만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이는 런던 올림픽 이전에 열린 3번의 올림픽, 즉 베이징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에서 거둔 티켓 수입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티켓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흥행과 그리고 역대급 티켓 판매를 하고서도 공정하고 사려 깊은 가격 결정이었다고 평가받으면서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까지 메시지로 전달했던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런던 티켓 가격 결정 케이스는 상품에 대한 높게 인식된 가치와 전략적이고도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의 강력한 조합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지불 용의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취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 결과로 소비자로부터 얼마의 지불 용의 가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